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는 캔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지금 미국이 우리 한국에 대해서 지금 보복 조치가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전방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국무부, 국방부, 그다음에 지금 산업부, 그다음에 미 재무부, 백악관 모든 국가기관이 다 동원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자,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 백악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날려버렸잖아요. 25%로 인상한다고 자동차 의약품 목재. 그다음에 이제 이 베센트 재무장관, 여러분들 이미 말씀을 드렸죠. 자, 이 합의문을 이행하지 않는 한 절대로 지금 타협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합의문이라고 합의문 내용을 이행한다는 얘기는요. 지난번에 팩트시트에서 약속했던 대미투자 특별법을 대한민국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는 한 관세는 25%로 다시 복원시킨다는 겁니다. 예, 그대로 강화한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이제 무서운 얘기고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얘기는 미 국무부가 또 칼을 뺐습니다. 자, 18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이란, 그러니까 이제 이란, 북한 비확산법에 위반되는 활동을 한 우리 한국 기업 JS 리서치라고 하는 기업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자, 이 기업이 미국 제재 명단에 올라가면요, 미국에서 이 조달, 이제 입찰하는 거, 하여튼 미 정부 용역 서비스 이런데 하나도 접근이 안 돼요. 하야말로 자, 한마디로 해서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권이 완전히 박탈되는 겁니다. 예, 굉장히 센 이런 제재가 되는 겁니다. 자, 제재 리스트에 18년 만에 올라갔다. 이건 뽐보기로 한번 한국 기업 손보는 거예요. 예, 북한, 이란 이런 WMD에 그 연계된 그야말로 수출 활동을 했다 이거죠. 쉽게 얘기한다면. 자, 이 정도로 지금 미국이 상당히 세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USTR 대표까지 나서서 한 방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베네수엘라 다음이 어디냐? 그래서 그린란드냐, 이란이냐, 콜롬비아냐, 쿠바냐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보면은요, 이제 이란이 지금 말하자면 공습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미국의 전력을 군사력을 지금 중동으로 전부 급파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이제 이란을 때리려면 이란을 때리는 항공모함이 있어야 되는데 항공모함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고 있어서 이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아니냐.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막 때린다 할 때 항공모함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지금 항모가요 거의 지금 이란 해협 쪽으로 지금 급항진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주변 인근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도 군사 활동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어서 공습이 임박했다. 중동전의 전운이 갖는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 사태가 심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이제 무력으로 압박을 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세 가지 요구 조건을 내세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세 가지 요구 조건을 이란 지도부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선관위, 대한민국 선관위하고 AWEB, 그 다음에 미르 시스템스가 국제 부정선거 카르텔에 들어가 있다. 이건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이 미국발 이 부정선거 관련 뉴스에 그런 그 의혹들이 지금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SCIF가 지금 폭로하고 있는 우리 한국 이 국제 부정선거 이 카르텔에 개입하고 있는 이 정도, 이거를 지금 SCIF가 본인들의 그 X 계정에 이 관련 내용을 전부 올려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SCIF의 이런 부정선거 폭로 내용은요, 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냐? 제일 큰 게 말이죠. 공신력을 높여줘요. 부정선거 문제에 관한 공론화. 예, 그리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 계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계정에 올라온 글을 그대로 자기 트루스에 많이 올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요, 벌써 풀턴 카운티에서 선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요 미국 대선 조작, 여기에는 지금 오바마하고 힐러리 클린턴이 개입되어 있다. 그런 게 누구를 체포할 것이,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수사를 진행할 것이냐, 수사 대상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도 당연히 구체적으로 누구 이름을 거론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선관위, 그렇죠? 그다음에 AWEB, 그다음에 이제 미르 시스템. 요게 요 기관과 기구와 회사가 집중적인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거 FBI가 수사하러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CIF가 지금 폭로하고 있는 한국의 국제선거, 이 부정선거 카르텔의 개입, 요와 관련된 내용, 이 X계정 내용을 여러분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황운하가 말이죠. 민주당하고 조국당과의 통합 문제에 대해 산발했다가 공동대표를 해야 돼. 한마디했다가 조국한테 배락 맞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되면요. 조선일보에 올라와 있는 양상훈 칼럼. 이 전작권 전환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폼 잡지 말라. 예, 이런 지금 칼럼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렇게는 한보정론 TV, 요게 제 오리지널 방송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가짜입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드리고요. 예, 여러분들의 많은 구독 번호를 거듭거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먼저 미국 내 동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전방위적인 지금 아이고 죄송합니다. 전방위적인 지금 압박 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말이죠. 우선 지금 이제 이 미국의 압박 지금의 분야 전방위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미국 관세에 25% 관세를 갖다가 다시 개시한다. 이런 보도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미국 내 주요 인사들의 우선요, 요 발언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전방위적인 지금 압박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이미 앞으로 더 거세질 것이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이번에 관세 2%, 25%로 다시 올릴 것이다. 요 얘기는요, 그야말로 숲속에 있는 큰 숲속에 있는 하나의 나무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 얘기를 보면은요, 예,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뽀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액트, 이 자동차, 목재, 의약품 그리고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 인하다. 난 26일 날 SNS에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는 한국과 함께 그 다음 날이죠, 해결책을 만들겠다. 그래서 we'll work something out with South Korea 이렇게.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내가 너희들 그냥 때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공은 너희들한테 넘겼으니까 내 태미 투자 특별법을 빨리 제정하든가 말든가 너희들이 알아서 해. 모든 책임은 너희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25%를 때리니까 야 이거 너무 많은데 트럼프 대통령 이래도 되는 거야 동맹한테 동맹을 가치 동맹인데 이게 완전히 막연히 비즈니스 동맹으로 왜 격화시키냐 이런 비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야 나는 아무 잘못 없어. 우리는 너희들하고 해결책을 만들어낼 거야. 이러니까 네가 해결책을 만드는 단초가 뭐예요? 대미투자 특별법 요거 하나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딱 요 하나를 적시했지만은 사실은 여러 개의 우리 한국 내 상황에 대한 불만과 비판의 대상들이 너무나 많은데 요거 하나만 찍은 거예요. 요거 왜? 요거는 직접적으로 미국 무역과 연결돼 있으니까.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 너희들이 알아서 해. 할 그 부분들이 뭐냐? 이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때는 온풀법, 예? 그다음에 이제 입틀막법 이런 거 빨리 포기해야 돼요. 안 그러면 더 세게 얻어맞는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 대표고 선의의 표시로 관세를 낮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했으나 그러니까 지난번 7월 30일 날 이 관세 합의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은 자신의 몫을 실행하지 않고 있다. 상당히 불만하는 거죠. 그리고 한국은 대미 투자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법을 도입했다. 그러니까 아니 대미 투자법은 손아도 안 내면서 디지털 서비스 새로운 법은 지들 멋대로 만들어내. 그래가지고 뭘 하느냐? 미국의 온라인 플랫폼 이런 회사들 갖다가 빅테크 기업에 좀 뭐라 그럴까요? 부당한 대우, 불리한 이 입법을 하는 거예요. 이거 용납할 수 있겠어? 딱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니들이 대미투자 독지법, 대미투자 특별법 안 만드는 것은 너희들의 책임이야. 미국 기업에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이 디지털 서비스, 온라인 온풀법, 이건 너희들 막 만들잖아.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딱 이겁니다. 굉장한 불만을 표시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백악관 관계자는 이건 익명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자신들이 하기로 한 약속을 end of the bargaining 이행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진전이 없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거 못 떠나는 거야. 약속도 안 지키는. 그러면 왜 우리만 약속 지켜가지고 관세를 15%로 낮춰서 적용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상호주의에 철저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지금 미국 내에서 전방위적인 압박 요인으로 작동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USAR 대표가 말이죠. 이 한국이 약속은 이행을 안 하면서 디지털 또 법만 도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미 디지털법을 만들어내는 걸 보면 아니 대미 투자특별법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잖아. 너희들이 생각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25% 폭탄 관세를 맞아야 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너무나 정당하고 당연한 것이다. 이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후반 지금 한국 관료들이 워싱턴을 방문했는데 그때 직접 얘기를 들을 것이다. 한국은 동맹이고 한국에 특별한 반감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요. 우리와 한국은 무역 합의로 체결했지만은 자신들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디지털 서비스에 관한 새 법안을 도입했을 뿐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25% 올린 거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는 한국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알다시피 한국은 동맹이고 우리는 한국에 대해서 특별한 반감이 없다. 예. 그러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균형이 잡혀야 된다. 2020년 당시 한국과의 무역 적자가 250억 달러였는데 바이든 정부 4년 동안 650억 달러로 늘어났는데 이거는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자, 그러면서 3,500억 달러 3년 동안 투자하겠다는 약속과 더 많은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시장 진입을 허용하고 농산물에 대한 비관세 장벽 일부를 철폐하고 우리 디지털 기업을 공정하게 대우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러나 그들은 지금까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디지털 서비스에 관한 새 법안을 도입했을 뿐이다. 그리고 농업, 산업 분야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한국이 자신들의 약속을 신속히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약속을 지키기는 어렵다. 예.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기분 나쁘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리어는요, 지금 워싱턴 대형 로펌 변호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미국의 빅테크 기업 규제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의 지금 이재명 정부에 대한 이 보복이 만만치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요. 미국 정부가 북한, 이란, 시리아의 WMD 미사일 관련 불법 거래를 이유로 해서 한국 기업을 포함한 개인과 단체 6곳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한국 기업이요. 제재 리스트에 올라간 것은 이번이 18년 만에 처음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어떤 회사인가 하고 봤더니 JS 리서치를 비롯해서 이제 북한, 최철민 등등 이런 중국, 레바논 이런 사람과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국무부가 제재 근거로 든 그 규정은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법입니다. 법은. 그래서 기존의 수출 통제 목록뿐만 아니라 이란, 시리아, 북한이 WMD 또는 순항미사일이라든가 탄도미사일 체계를 개발하는데 물자 서비스 기술을 기여할 수 있느냐가 제재 기준이 되겠습니다. 예, 거래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재에 포함이 되면 말이죠. 이 정부기관의 물품, 용역 조달 계약이 금지되고 미정부 지원 프로그램 참여도 제한됩니다. 예. 자, 그리고요. 이 군수품 목록 관련 방산물자 서비스 거래와 수출 통제 개혁법 그리고 수출 관리 규정 해상 품목에 대한 수출도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래서 전면 자산 동결까지 하지만 실질적 재앙이 이 제약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 기업의 경우에는요, JS 리서치의 경우에는 실험 연구용 장비가 지금 개입됐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실험 연구용 장비는 민수품의 외양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WMD와 같은 연구 개발에 사용될 수 있을 경우에는 수출 통제 체계에서 이중 용도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재 대상에 오르는 겁니다. 예. 야, 이 정도로 지금 이제 압박의 수익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리고 이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중동 이란 사태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란 코앞에 이 항모 전단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시간이 다 돼간다. 이렇게 타임 이스 러닝 아웃 이런 지금 SNS 글을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신속히 협상 테이블로 나와서 공정하고 공평한 핵무기 금지 합의를 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 인근 긴장감이 최고조에 오르고 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 발표한 이 무력 군사력의 이동 현황을 보면요. 지금 에이브램 링컨 항공모함을 필두해서 거대한 함대가 이란으로 향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에 보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예, 지금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축출 작전을 언급하면서 이 항모 함대 역시 필요하다면 신속하고 맹렬하게 임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란 지도부 꺼내겠다는 거죠. 참수. 예. 자, 그러면서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작년 6월에 본인이 요구했던 핵 협상을 이란이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 결과 한밤의 망치 작전이라고 하는 대규모 공격이 발생했지만은 다음 공격은 이보다도 더 참혹할 것이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급하고 있는 이 군사적 무력 시위 이런 걸 보면요. USS 에이브러햄 링컨 항모전단을 비롯해서 USS 미처, US 맥폴 등 우측함과 호위함이 지금 페르시아만과 오르만에게 전개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 에이브러햄 링컨함 전단은요. 최근 최신형 스텔스 전투기 F-35C를 포함해 함재기가 총 70대고요. 원자력 추진 잠수함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미군 함정에는요. 작년 6월 이란 폭격에 사용됐던 사거리 2,500km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도 탑재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걸프전과 이락전에서 우위적을 입증하면서 민주주의의 도끼라는 별명을 얻은 미국의 핵심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근 쿠웨이트나 카타르, 오만, 사우디 여기에 주둔 중에 있는 미군의 군사 활동도 굉장히 활발합니다. 예. 그리고 미군 병력 약 1만 명이 주둔 중인 카타르 알우데이드 공군기지 외곽에서는 방공망을 확충하고 새로운 구조물을 건축하는 모습도 위성에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예. 이거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보복 공격에 대비한 사전 조치라고 볼 수 있고 영국 또한 타이푼 전투기 비행대대를 보냈고요. 그래서 군사적으로는 이미 타격이 임박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말이죠. 타격 여부를 최종 결정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예, 최종 결정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 지도부하고 이란 국경을 핀셋 타격하거나 아니면 핵시설하고 정부기관을 공습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예. 자, 그리고요. 미국은 이스라엘과 같은 중동 국가를 사정권에 둔 이란의 탄도미사일 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비공식 한전협상에서 미국 측은요. 3가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해요. 첫째,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의 영구적이고 전면적인 종식과 비축분 폐기. 두 번째, 탄도미사일의 사거리와 수량 제한. 네 번째가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와 같은 중동 내 부장 세력에 대한 지원 중단. 이 3가지를 요구했는데 지금 이란은요.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에 동의하지 않고 있고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합니다. 그리고 이란은요. 테헤란 도심에 피로 물든 성조기 벽화를 내걸고 열사항전태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내부적으로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왜냐하면요. 미국이 제시한 협상안을 수용할 경우에는 이미 시위대 대량 학살로 크게 흔들린 정권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고 제일 크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란이 미사일 증강이라든가 대리 세력 지원, 그다음에 우라늄 동축 이거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전망하는 게 전문가들의 지금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란이 계속 협상을 거부하면 미국이 대대적인 공습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와요. 그래서 미군이 대규모 군사력을 전개한 만큼 피해 규모는 지난해 6월 한밤의 망치 작전 때보다도 더 심각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 미국 중동 연구소의 이란 전문가인 엘렌 아이어 연구위원은 지금 이란의 전략은 시간을 버는 것, 대책이 없다는 거죠. 무대책이라는 거죠.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는 이제, 지금 우리 국내 언론 프리즌 뉴스가 보도하고 있는 더 SCIF의 지금 부정선거 지금 관련 보도인데요. 요 보도는 CIA 과거의 공작과 같다. 그러면서 한국 거점이 국제선거 개입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폭로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SCIF가 폭로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미국의 납세자 자금, USAID, 그다음에 AWEB을 통해서 글로벌 선거 영향에 영향을 주는 그런 구조가 형성돼 있다. 부정 선거 카르텔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더 SCIF는 한국의 AWEB 그리고 미주 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국제 부정선거 의혹 다시 한번 집중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SCIF의 폭로 내용을 보면은요. 미국 납세자 자금하고 미 국제개발처, 글로벌 전자투표기업, 스마트 배팅, 그리고
한국을 거점으로 한 선거 시스템 기관들이 서로 연결돼서 전 세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형성됐다. 예, 그러면서요, SCIF는요, 이를 단순한 기술 협력이나 선거 지원이 아닌 선거 시스템을 활용한 정권 교체 공작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지금 인용하고 있는 이 더 SCIF는요, 게시글을 통해서 미국의 납세자 자금과 유세이드, 그리고 AWEB, 그리고 전자투표 기업 스마트매틱이 연계된 글로벌 선거 조작 네트워크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SCIF는요, 이러한 구조가 냉전 시기에 CIA 비밀 공작이었던 글라디오 프로젝트를 연상케 한다면서 무력이나 군사작전이 아닌 선거 시스템을 통한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시글에 따르면요, 스마트매틱은 2014년도에 서울에서 열린 AF 행사에서 터치스크린 투표기, 전자투표용지, 유권자 인증 장비, 대표 시스템을 시연했어요. 그래서 이 행사는 한국의 6월 4일 지방선거 일정과 맞물려 진행됐고, 예, 중국, 이라크, 러시아를 포함한 32개국 이상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매틱은 당시 필리핀과 베네수엘라에서의 엔드-투-엔드 이 자동화 선거 성공 사례를 강조했지만은 또 SCIF는 이를 단순한 기술 전시가 아닌 선거 개입 모델의 국제적 확산으로 해석한 바 있습니다. 이 스마트매틱은요, 2004년부터 베네수엘라의 전자투표 시스템을 공급해왔고, 차베스 대통령의 국민 소환 투표 당시부터 부정선거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그리고 2017년대는 마두로 정권 하에서 진행된 선거에서 실제 투표자 수가 최소 100만 표 이상 부풀려졌다. 이렇게 스마트매틱 스스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미국 수사 당국은 스마트매틱이 계약 확보를 위해서 베네수엘라 고위선거관리에게 보급주택을 제공하는 등 뇌물을 건넨 정황도 밝혀냈습니다. 이런 양식이 다른 국가들로 확산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과 관련해서 AWEB은요, 2013년도에 설립돼서 한국 송도에 본부를 두고 있고, 공식적으로는 선거 투명성과 공정성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은 스마트매틱이 참여한 2014년도 행사 이후에 중국과 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며 AWEB이 선거 조작 기술 확산에 거점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르 시스템 역시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라크 선거에서 발생한 기술적 오류, 콩고 민주공화국 선거에서의 유권자 명단 누락과 신분증 훼손 문제, 그리고 필리핀 선거에서 보고된 각종 불규칙 사례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이러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잠비아가 2026년 선거에 미루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더 SCIF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좀 중국이 베네수엘라를 매개로 해서 스마트매틱하고 도미니언 투표 시스템과 연계됐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백도어를 통한 외부 개입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AF 행사에 중국이 참석한 점 역시 이런 맥락에서 큰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더 SCIF는요, 이런 사례를 종합해 볼 때 스마트매틱하고 도미니언, 미르 시스템이 AF과 USAID의 지원 아래 전 세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이것은 민주주의 수출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침투다라고 강조하고 끝으로 말이죠. SCIF는 납세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주권을 위협하는 구조에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향후 선거를 앞두고 보다 철저한 검증과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촉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편요, AWEB은 자신들을 향한 국제적인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선거 관리는 각국의 고유한 주권 행사이며 AWEB은 선거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각국 선관위 간의 교류와 협력을 돕는 비영리 국제기구일 뿐이다. 전혀 사실이 아니며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예, 시청자 여러분 여기까지 본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